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반갑습니다. 이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인데, 이제 제목은 기출문제 분석 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용 없어요. 문제에서는 응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것들 중에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를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은, 이 문제풀이 강의는 이론 공부가 되었다라는 전제하에 그러한 수험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탑을 통한 기본 이론과 그다음에 하이스코어를 통한 심화 이론이 공부되었다는 전제하에 적어도 하이탑 수준의, 꼭 저한테가 아니더라도 하이탑 수준의 기본 이론이 적어도입니다. 되어 있어야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고, 지금 기본만 가지고서는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여기는 굉장히 쉬운 문제도 들어있는데, 우선 이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9년 작년 서울시를 비롯해서 각 지방직 8, 9급 기출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7급은 넣나 안 넣나 지금 기억이 안 나. 이 작업한 지가 벌써 몇 달 전이라서.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진행되는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7급을 거기다 넣는 것 같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도 단원별 문제풀이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그 문제풀이를 다 들었는데, 기출이며 단원별이며 실전이며 다 들었는데 혹시 겹치지 않나요? 겹치겠어 안 겹치겠어? 겹쳐. 몇 문제 겹칠 수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 분석 특강은 단 한 문제도 겹치는 게 없고, 물론 이제 뒤에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작년에 기출문제 이후에 뭐 일일 특강이나 이런 데 있는 것들이 여기 이제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단원별 문제풀이의 경우에도 작년에는 7급 기출문제를 다뤘었어요. 올해도 똑같이 7급 문제를 다루는데, 똑같이가 아니구나. 다른 문제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다루지 않았던 7급 문제를 다루고, 실전 모의고사는 일부 겹칠 수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는 지금 이제 이 전체적인 난이도는 물론 요 기출문제 집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출문제보다는 단원별보다는 실전 모의고사가 더 어렵게 이렇게 구성되도록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문제 분석 특강에서는 200문제를 다루고, 그리고 단원별에서는 220문제,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는 몇 문제겠어? 수학 공부 안 했니? 220 다음에 뭐겠어? 설마 막 239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니까 20문제씩에서 12회, 12회, 그래서 240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 분석 특강에서는 이론적인 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뒤에 진행될 단원별이나 실전 모의고사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지방 강의가 있어서 토요일에 강의 준비를 미리 해놨었는데, 한 두어 시간 하고, 오늘 또 오전에 1시간 정도 강의 준비를 하면서 2001년부터 작년까지 출제된 내용들을 여기다가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간략하게.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걸 PPT로 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했으면 못할 뻔했네. 강의실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제 미리 예견을 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걸 한꺼번에 쭉, 그러니까 1단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은 큰 1단원, 그래서 세포의 생활. 그래서 어디까지 공부하냐면 광합성 뒤에 신호전달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전체 내용을 쭉 리뷰를 했더니 조금 지겨워하더라고. 표정들을 보니까 좀 힘들어하고. 근데 여러분 표정이 이렇게 좀 힘들어하면, 여러분이 한 명이 힘들어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 있다 그러면 좀 100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올해는 PPT로 하지 않고, 그 PPT 자료는 이따 제가 저녁에 가서 올릴 예정입니다. 제 컴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안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안 올라가면 내일 학원에 가져와서 제가 올릴 것이고, 그래서 그런 출제된 내용들 제가 올려드리고, 오늘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시간 되는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어갑시다. 자, 5페이지.
미리 집에서 풀어 오셨죠. 그래서 미리 학원에서 문제집을 받아서 미리 풀어 오셨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 미리 풀어보고 수업에 임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집에서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도 미리 풀어보시고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풀었다라는 전제하에, 자, 1번 일단은 세포의 생활인데 1번은 매우 쉽죠. 그러나 이거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의 간은 동물이라고 이미 가르쳐 줬어요. 그다음에 나는 식물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그런데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식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조직계,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가 기관계. 물론 식물과 동물 나눴을 때. 그래서 그런데 나의 조직계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식물의 구성 단계이고, 간은 그럼 나머지 하나는 동물의 구성 단계겠죠. 그래서 저라면 이 동물의 구성 단계, 식물의 구성 단계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간하는 각각 동물의 구성 단계와 식물의 구성 단계 중 하나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간은 다시 가의 A는 조직, 그럼 C도 조직 되겠죠. B 기관계, 그리고 D는 기관. 순서 알고 있죠?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생물은 예외 없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다세포 생물은 세포를 기본 단위로 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세포 소기관이 들어있고, 세포 소기관은 무엇로 구성되어 있냐면 분자로 구성되어 있고,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 생물학에서는 보통 분자 수준까지만, 그래서 분자 수준에서 생명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을 분자 생물학 등등. 그래서 1번 소포체와 골지체는, 그럼 A라고 했는데 A는 조직인데 소포체와 골지체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죠. 세포 소기관에 해당되고. 2번 식물 호르몬을 왜 식물이 왜 나오지? 밑에 3번이 눈에 보였네. 난독증이 있다. 모두 그걸 식물 호르몬에 읽냐? 2번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는 B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뇌하수체는 기관이죠. 기관계가 아니라 기관. 자, 그러면 2번 살짝 바꿔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하수체는 D에 해당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D는 식물의 기관이에요. 식물의 기관.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 3번 식물의 표피세포는 거기 적혀있네. 세포라고. 그러니까 C 조직이 아니라 표피세포는 세포에 해당이 된다. 표피 그러면 표피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또는 표피 조직계, 붙이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표피 세포도 있고 표피 조직도 있고 표피 조직계도 있지만, 표피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조직을 의미하지만 뒤에 구체적으로 표피 세포, 표피 조직 또는 표피 조직계 이렇게 붙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 꽃과 열매는 식물의 생식 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식물의 영양 기관으로 뿌리, 줄기, 잎.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생물의 특성 중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물질 대사를 한다. 그래서 2번이 물질 대사 내용인데, 물질 대사를 나타내는 다음 사례 중 동화작용에 해당하는 것만 골라라 그랬는데, 물질 대사는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고, 동화작용은 쉽게 말하면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 동화작용은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 그래서 기억,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당이 합성된다. 합성자 있으니까 당연히 동화작용이고, 니은 지방이 분해된다. 소화 과정에서 지방이 분해되는 것은 이화작용이고, 디귿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포흡 과정, 세포호흡이네. 그럼 동화작용. 미쳤어. 이화작용 그러면 안 돼.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게 광합성이 있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것이 세포호흡이 있지만, 그래서 세포호흡까지만 읽고 이거 이화작용이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제발 부탁인데, 제가 시험 전까지 몇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제발 문제를 끝까지 읽으시라는 거. 물론 이제 시간이 없으면 끝까지 안 읽고 문제 답 고르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이제 연습할 때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물론 여기에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발열 반응이 될 것이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죠. 그 G가 핵심이지.
ADP와 무기인산이 ATP로 합성된다. 합성이니까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세포업은 전체적으로 발열 반응이지만 그 세포업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인산화 반응, 즉 ATP를 합성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라고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귿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고, 리을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면 분해된다. 이산화탄소 물 암모니아로 분해된다. 그러니까 이화작용이죠. 그 암모니아는 간에서 이제 해독된다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죠. 그럼 암모니아가 요소로 바뀌는 것은 합성이야 분해야? 합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동화작용이고 흡열 반응이고, 그래서 ATP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2번이 되겠죠. 다음은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일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럼 포도당이 산소랑 반응해서, 물론 여기는 알자 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 출제된 문제 중에 광합성이나 세포업의 전체 반응식을 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문제들이 줄곧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도당이 호흡 기질로 쓰이는, 좀 크게 써야 되겠네요. 포도당이 세포업 기질로 쓰일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포업의 전체 반응식을 쓰고 있는데 6O2 플러스 6H2O, 그래서 6CO2 그리고 12H2O 세포업의 전체 반응식인데, 왼쪽에 있는 물 6개를 오른쪽으로 향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이런 것을 이름하여 알자 반응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알자 반응식을 3번에 주어진 거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데, 물론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에너지 약 60% 정도, 약입니다. 약 60% 정도가 열로 바뀌고 약 40% 정도가 ATP 만드는 데 쓰이죠. ATP로 포도당에 저장된 에너지의 약 40%가 ATP로 전환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32%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포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미리 얘기 드릴게요. 여기 포도당 1몰에 저장된 에너지가 얼마냐면 1몰입니다. 686kcal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 에너지가 열 형태로, 그리고 ATP 만드는 데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ATP가 최대 몇 몰 나오냐면 38몰 나오고, 그럼 여기 ATP 만든다는 얘기는 ADP에다가 인산기를 붙이는데 거기다 에너지를 넣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1몰당 7.3kcal를 넣어주는 거죠. 그런데 세포업 전체 과정에서 38몰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은 포도당이 갖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이 ATP로 전환한다는데 얼마큼을 썼느냐 이런 얘기야. 그런데 38몰이고 그럼 1몰당 7.3kcal니까 단위 생략했습니다. 이번에 좀 계산하면 약 40%가 되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은 해당 과정에서 NADH 만들어지고 등등등에서 NADH 만들어질 때 전부 포도당 한 분자에서 NADH가 몇 분자 만들어지냐면, 이제 몰로 얘기하면 포도당 1몰로부터 NADH가 결국 몇 몰 만들어지냐면 10몰 만들어지고, FADH2는 2몰 만들어지죠. 두 개라고 하면 안 돼. 포도당 1몰 했으면 이거 2몰이라고 해야 돼요. 물론 두 개라고 대답한 사람은 포도당 한 분자당 두 개. 그래서 여기 NADH에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자 전달기를 거치고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했을 때 그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에 의해서 3ATP를 합성하게 한다 이런 말이고, FADH2에서 역시 전자가 빠져나와서 전자 전달기를 돌게 되면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를 형성하고 그 수소연의 농도 기울기에서 2ATP를 합성하게 된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니까 34가 되고, 해당에서 2ATP, TC에서 2ATP, 그래서 전부 합하니까 38이라는 얘기인데, 최근 고딩 수준의 교재에서도 이거를 3으로 하지 않고 2로 하지 않고, 그리고 생화학 교재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2.5, 여기가 1.5 ATP. 그래서 계산하면 아까 2 있고 25에 3이니까 28. 그래서 다 더하면 32. 그래서 이 38을 32로 바꾸게 되면 약 32% 정도, 약 32% 정도 약입니다. 맞나? 30이 나올까? 그러면 여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계산 여러분 해보세요. 어쨌건
40보다 더 적게 나온다.